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그렇듯 쓸쓸했다. 빗방울이 좁은 골목과 오래된 기와지붕을 적시며 부드럽게 흘러내렸다. 한때는 활기로 가득 찼던 종로의 거리도 지금은 희뿌연 안개와 축축한 공기에 잠겨 있었다. 사람들은 검은 우산 아래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고 차량들은 느릿하게 신호등 앞에 멈췄다. 회색빛 하늘 아래 도시 전체가 조용히 숨을 죽인 듯했다. 강준호는 깊게 한숨을 쉬며 고급 SUV의 핸들에 손을 올렸다. 막 끝난 중요한 계약 미팅은 기대와 달리 실패로 돌아갔다. 한국 최대 부동산 투자회사의 젊은 CEO로서 그는 항상 승리를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오늘은 달랐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심장은 불안한 리듬을 두드렸다. 회색 정장을 벗어 뒷좌석에 걸쳐두고 느슨하게 풀어진 넥타이를 매만지며 그는 생각에 잠겼다. 오늘은 정확히 7년 전 그녀가 사라진 날이었다. 윤혜린.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저릿했다. 어쩌다 이렇게 모든 것이 변했을까? 성공을 거머쥔 지금, 정작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말았다. 차량이 인사동 사거리로 접어들 때였다. 강준호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도로 한가운데 비에 흠뻑 젖은 작은 그림자가 떨고 있었다. 남자아이. 나이로 보아야 겨우 6살쯤 되어 보였다. 낡은 곰 인형을 꼭 껴안은 채 커다란 눈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고 얇은 티셔츠는 이미 몸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강준호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찬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아이는 겁먹은 듯 한 걸음 물러섰지만 금세 힘이 빠진 듯 주저앉고 말았다. 강준호는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너 혼자니? 아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눈동자는 어딘가를 찾고 있었지만 이 비 오는 거리엔 아이의 부모를 찾을 기미가 없었다. 추워서 그러지? 우리 차 안에서 잠깐 쉬자. 무섭지 않게 조심할게. 강준호는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천천히 말했다. 아이는 머뭇거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준호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차 안으로 데려갔다. 차문을 닫자마자 외부의 빗소리가 뚝 끊겼고 차량 내부는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다. 뒷좌석에서 수건을 꺼내 아이에게 건네고 보조석에 있던 작은 우유팩을 찾아주었다. 우유 마실래? 배고프면 조금이라도 나을 거야. 아이는 두 손으로 우유를 받아들고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했다. 강준호의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다. 이름이 뭐야? 준호는 부드럽게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에게 이름을 말하지 말랬어요. 단호하지만 예의 바른 대답에 준호는 피식 웃었다. 그래, 똑똑하구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곁을 지켜주기로 했다. 문득 준호의 시선이 아이가 껴안고 있는 낡은 가방으로 향했다. 헝겊 가방에 작은 주머니가 터져 있었고 그 사이로 무언가가 떨어져 나왔다. 작은 천 조각, 그리고 그 안에 수놓아진 작은 문양, 하얀 국화꽃, 그리고 혜린, 준호라는 이름. 그 순간 강준호의 숨이 멎을 뻔했다. 이건 분명히 자신이 7년 전 혜린에게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유일한 수제 팔찌였다. 판매용이 아니었다. 세상에 하나뿐인 것. 준호는 손끝으로 천천히 그 천 조각을 집어들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거친 감촉이 너무나도 선명했다. 아이는 천 조각을 보고는 눈을 반짝였다. 이거 엄마 거예요. 엄마가 소중히 하라고 했어요. 아이는 천천히 말했다. 아빠가 직접 만들어줬다고. 강준호는 운전대에 손을 얹고 고개를 떨궜다. 밖에서는 여전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7년 전 그날의 비가 다시 쏟아지고 있었다. 혹시 이 아이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준호는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낯설었던 그 작은 얼굴. 그 얼굴 안에는 혜린의 부드러운 이마선이
자신의 뚜렷한 턱선이 겹쳐 보였다. 너, 혹시 엄마 성함이 윤혜린이야?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동작 하나에 준호는 확신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준호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지키기로. 그리고 윤혜린을 찾아가기로. 모든 오해와 상처를 넘어 다시 한번 손을 잡기 위해. 강준호는 운전석에 앉아 한동안 말을 잃었다. 비는 여전히 차량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작은 천 조각 하나가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기억, 덮어두려 했던 아픔, 잊으려 했던 사랑이 그 천 조각을 통해 되살아나고 있었다. 옆좌석에 앉아 조심스럽게 우유를 홀짝이던 소년을 바라보며 준호는 천천히 마음을 다잡았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윤혜린의 부드러운 따스함과 어릴 적 자신의 반짝이던 눈빛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강준호는 아이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민준아,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민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엄마는 시장에 갔다가 아직 안 왔어요. 집이 가까운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비 오는 거리에서 엄마를 찾아 헤매다 길을 잃고 결국 이렇게 낯선 사람에게 구조된 것이다. 강준호는 부드럽게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비도 많이 오고 길도 헷갈릴 수 있지. 아이의 작은 어깨가 조금이나마 풀어졌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지만 민주는 별다른 연락처를 알지 못했다. 어린 나이에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강준호는 결정을 내렸다. 오늘 밤만이라도 이 아이를 돌봐야 했다. 아직 늦은 시간이 아니었지만 폭우가 계속되고 있었고 아이를 다시 거리에 내보내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집에 잠깐 갈까? 엄마를 찾을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 민주는 불안한 눈빛으로 준호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조심스럽게 인사동 골목을 빠져나와 준호가 살고 있는 압구정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민주는 곰 인형을 꼭 껴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운전하면서도 가끔 아이를 흘끗 바라보았다. 그 작은 손, 마른 얼굴, 축 처진 어깨. 어쩌다 그는 이 소중한 존재를 몰랐던 걸까? 7년 전, 윤혜린은 조용히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당시 준호는 사업 실패로 무너져 있었고 그녀를 찾을 여유조차 없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그녀가 그저 떠났다고, 자신을 버렸다고 믿으려 했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이를 통해 모든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집에 도착하자 강준호는 아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고급스러운 실내 인테리어에 살짝 주눅든 듯했지만 곧 그늘진 눈빛을 감추고 조용히 신발을 벗었다. 샤워할래? 옷도 젖었고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 준호는 옷장에서 새 티셔츠와 작은 수건을 꺼냈다. 아이에게 어울릴 만한 옷은 없었지만 임시방편으로라도 몸을 말리고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다. 민주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주는 훨씬 나아진 얼굴로 거실 소파에 앉았다. 준호는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라면과 김치, 그리고 따끈한 미역국 한 그릇. 아이에게 좋은 식사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따뜻한 한 끼가 필요했다. 먹어봐. 많이 배고팠을 거야. 민주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집어들었고 이내 허겁지겁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강준호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식사가 끝난 후 민주는 곰 인형을 끌어안고 소파에 기대 앉았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준호는 온 신경을 아이에게 집중했다. 민준아.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엄마랑 살던 곳이 어디쯤인지 기억나?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장 근처에 노란 간판이 있어요. 옆에는 고양이도 살아요. 준호는 메모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노란 간판, 고양이, 시장 근처. 또?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리 집에는 빨간색 의자가 있어요. 엄마가 그 의자에 앉아서 항상 뭔가를 만들었어요. 뭔가를? 수 놓는 거요. 예쁜 꽃이나 글자 같은 거. 강준호의 심장이 또 한 번 쿵 하고 내려앉았다. 윤혜린. 그녀는 예전부터 손재주가 뛰어났다. 힘든 생활 속에서도 바늘과 실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엄마는 참 대단하구나. 민준은 수줍게 웃었다. 그 순수한 미소에 강준호는 다시 다짐했다. 반드시 혜린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그녀에게도 제대로 된 삶을 돌려줘야 한다. 그날 밤, 민주는 소파 위에 놓인 이불을 덮고 조용히 잠이 들었다. 곰 인형을 꼭 껴안은 채 입가에는 안도감이 번져 있었다. 강준호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아이를 한참 바라보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혜린아, 기다려줘. 이번에는 내가 널 반드시 찾을게. 그는 그렇게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아직도 잔잔한 가을비에 젖어 있었다. 창밖을 보며 강준호는 커피 한 모금을 삼켰다. 어제 밤 민준과 나눈 대화를 곱씹으며 그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그렸다. 민준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작은 이불 아래에서 곰 인형을 끌어안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 순수하고 여려 보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준호는 더더욱 결심을 굳혔다. 민준이 이야기한 단서, 시장 근처의 노란 간판, 고양이, 빨간 의자, 그리고 술을 놓던 엄마. 이 네 가지를 붙잡고 혜린을 찾아야 했다. 강준호는 조심스레 준비를 마치고 민준을 깨웠다. 민준아, 오늘은 엄마를 찾으러 가자. 같이 갈래? 민준은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훨씬 밝은 빛이 돌고 있었다. 조식을 간단히 마친 후 둘은 다시 차에 올랐다.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렸지만 준호의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지고 있었다. 어디부터 갈까? 준호는 부드럽게 물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시장부터요. 큰 시장이었어요. 엄마랑 자주 갔어요. 서울에는 크고 작은 전통시장이 많았다. 강남 쪽은 아닐 것 같았다. 혜린이 살아온 삶을 떠올리면 좀 더 서민적이고 오래된 지역이 유력했다. 준호는 기억을 더듬어 예전 혜린이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렸다. 혜린은 한때 용산구 쪽 이태원 근처에서 살았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고모와 함께 작은 집에 얹혀 살았고 그 지역의 시장에서 자주 장을 봤다고 했었다. 이태원. 혹시 이태원 근처 시장일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준호는 방향을 틀었다. 차는 곳 이태원로를 지나 작은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좁고 복잡한 골목길, 오래된 상가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들. 모든 것이 민준이 묘사한 장면과 어렴풋이 맞아떨어졌다. 준호는 차를 골목 입구에 세우고 민준의 손을 잡았다. 조심히 걷자. 사람도 많고 길도 미끄러우니까. 민준은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둘은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섰다. 시장은 생각보다 활기가 넘쳤다. 채소가게, 생선가게, 길거리 음식점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준호는 노란 간판을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한 가게가 눈에 들어왔다. 하늘 슈퍼. 바랜 노란색 간판, 그리고 간판 위에 앉아 졸고 있는 커다란 회색 고양이. 민준아, 저기 기억나? 민준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 고양이요. 맨날 저기 있었어요. 준호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가게 앞으로 다가갔다. 안쪽에는 중년의 여인이 계산대를 지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준호가 정중히 인사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여기에 자주 오던 젊은 여자가 있었나요? 이름은 윤혜린입니다.
키는 작고 항상 머리에 천을 둘러쓰고 다녔던 분인데요. 여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기억나네요. 그 아가씨. 여기서 자주 생선이랑 채소를 샀어요. 항상 아들을 데리고 왔지. 민준이 준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 맞아요. 준호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 그분이 어디 사는지 아시나요?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글쎄요. 정확한 주소는 몰라요. 다만 저쪽 골목 끝 99번지 쪽으로 들어가는 걸 몇 번 본 적 있어요. 거기 조그만 집들이 줄지어 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민준의 손을 다시 꼭 잡고 둘은 골목을 향해 걸어갔다. 빗방울이 조금 굵어졌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99번지 골목은 생각보다 더 깊고 어두웠다. 좁은 골목 양옆으로 낡은 주택들이 줄지어 있었다. 누군가의 빨래가 축축하게 매달려 있었고 작은 창문 너머로 흐릿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엄마 집이 여기 어딘가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손가락으로 저만치 가리켰다. 저기요. 빨간 의자 있어요. 준호는 민준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눈길을 돌렸다. 정말이었다. 좁은 마당 한켠에 낡고 바램빨간 플라스틱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앞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고 창문 너머로 누군가 앉아 무언가를 바느질하고 있었다.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준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윤혜린이었다. 7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고요하고 단단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강준호는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민주는 두근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엄마예요. 그 말에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준호는 빨간 의자와 창문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좁은 틈 사이로 보이는 사람, 조심스레 바늘을 움직이는 손길,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작은 체구. 그 어떤 확신보다도 강하게 그는 느꼈다. 저 사람이 바로 윤혜린이라는 것을. 민주는 기다릴 수 없다는 듯 먼저 달려갔다. 엄마. 작은 외침에 창문 안쪽의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혜린의 얼굴이 드러났다. 창백한 얼굴, 약간 여윈볼, 그러나 여전히 따뜻한 눈빛. 그녀였다. 분명히 그녀였다. 혜린은 놀란 듯 창밖을 보았다. 창문 너머로 뛰어오는 민준과 그 뒤를 따르는 강준호를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굳었다. 민준이 문 앞에 도착해 작은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엄마, 나야, 민준이야. 혜린은 손에 쥐고 있던 바늘과 실을 놓고 황급히 문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마자 민준이 그녀의 품에 안겼다. 엄마, 미안해. 나 길 잃었어. 근데 좋은 아저씨가 도와줬어. 혜린은 아이를 껴안고 온몸으로 떨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민준아. 그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연신되뇌었다. 한참 동안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혜린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강준호와 눈이 마주쳤다. 서로를 바라보는데 단 한마디 말도 필요 없었다. 7년이라는 시간이 둘 사이에 놓였던 모든 오해와 상처가 한순간에 몰려와 두 사람을 짓눌렀다. 혜린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강준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그저 조심스럽게 다가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에게 다가갔다. 혜린아. 조용히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혜린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 이름. 7년 동안 한 번도 누군가의 입에서 들을 수 없었던, 그러나 매일 밤 가슴속에서 불려졌던 이름. 여기 있어? 혜린이 힘겹게 물었다. 강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널 찾으러 왔어. 짧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대답이었다. 혜린은 민준을 품에 안은 채 천천히 몸을 돌렸다. 들어와. 짧은 한마디. 그러나 그것은 닫혀있던 문을 여는 초대였다. 강준호는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좁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방 한 칸짜리 작은 집, 낡은 가구들, 바래진 커튼, 벽에 걸린 싸구려 시계. 그러나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놓인 손수수 놓은 천 조각들이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다. 민주는 엄마 옆에 앉아 여전히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불안과 안도의 감정이 아이의 작은 손끝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혜리는 조용히 물컵에 물을 따라 건넸다. 앉아. 이야기할 게 많겠지. 강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오래전 기억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건 혜린이었다. 어떻게 민준이를 만났어? 강준호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다. 비 오는 날, 길 잃은 아이, 곰인형, 그리고 가방에서 떨어진 천 조각. 혜린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 아이가 내 곁으로 간 거구나. 강준호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혜린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혜린아, 민준, 내 아이야. 너무나 조심스럽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물어야만 했던 질문. 혜린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준이는 너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야. 그 순간 강준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기쁨, 슬픔, 후회, 감사함. 모든 감정이 뒤엉켜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는 손을 내밀어 민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민준아, 미안해. 지금까지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아빠. 그 한마디에 강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를 품에 껴안았다. 혜리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준호야,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민준이를 키우는 것도,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전부 내 몫이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내가 성공했다는 소문은 들었어. 그래서 더더욱 다가갈 수 없었어. 내가 더 큰 세상에서 빛나길 바랬거든. 나 같은 짐을 다시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 강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너는 내 짐이 아니야. 내가 없었기에 나는 정말로 외로웠어. 돈, 성공,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너 없이 텅 빈 인생이었어. 혜리는 눈을 감았다. 방 안은 조용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가을비가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다. 그 빗소리 사이로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의 상처를 마주했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멈춰버렸던 시간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다. 좁은 방 안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강준호는 민준을 다정히 안은 채 조심스럽게 혜린을 바라보았다. 혜린아, 왜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그리고 끝내 사라지지 않은 사랑도. 혜리는 잠시 민준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때, 너 알지? 내가 첫 번째로 사업에 실패했을 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7년 전, 그는 첫 창업에 실패하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모든 투자금이 날아가고 빚이 남았다. 친구들도 떠났고 가족들도 냉담했다. 그 시기 그는 한없이 날카로워지고 차가워졌었다. 그때 나 임신 사실을 알았어. 혜린의 말에 준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임신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어.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의사는 말했어.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거라고. 하지만 수술하면 아이는 포기해야 했어. 혜리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는 혼자서 고민했어. 수십 번도 넘게. 하지만 결국 나는 민준이를 선택했어. 그녀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너에게 말하려고 했어. 모든 걸 털어놓으려고. 혜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그날 너희 회사로 찾아갔어. 입구까지 갔다가 우연히 내 목소리를 들었어. 강준호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몸을 굳혔다. 뭐라고 들었는데? 혜리는 힘겹게 웃었다. 너는 내 직원한테 이렇게 말했어. 지금 여자 문제에 얽히면 끝이다. 사랑이 무슨 소용이냐. 성공하지 못하면 다 소용없다.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명 기억났다. 그때 그는 심하게 지쳐 있었고 세상을 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었다. 감정에 휘말려 막말을 쏟아냈던 순간. 그 말 듣고 나 다시 돌아섰어. 내가 너에게 짐이 될까봐. 내가 너를 무너뜨릴까봐. 혜리는 눈을 감았다. 그래서 너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어. 혼자 민준이를 키우기로 마음먹었어. 준호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자신의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혜린과 민준을 이렇게 오랜 세월 외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혜린아,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알아. 혜린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내가 몰랐다는 거 알아. 그래서 너를 원망하지 않았어. 하지만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 사실 내가 날 찾을 거라고 기대한 적 있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내가 내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게 너를 위한 일이라고. 혜리는 손에 쥔 천조각을 가만히 만지작거렸다. 그 천조각, 국화꽃과 혜린 준호라 수놓은 그 작은 조각은 그녀가 끝내 놓지 못했던 유일한 과거였다. 민준이를 키우는 건 힘들었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 혜리는 고개를 들고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나에게 축복이야. 준호는 숨을 삼켰다.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한 거.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혜리는 눈을 깜박였다. 준호야. 혜리는 조용히 물었다. 지금 와서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온 시간이었으니. 강준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대답했다. 우리 예전처럼은 안 될 거야. 혜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러나 준호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강해질 거야. 너도, 나도, 민준이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조용히 흐르던 빗소리마저 더 따뜻하게 들렸다. 민준은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같이 살 수 있어요? 준호와 혜리는 동시에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동자는 맑고 투명했다. 그 안에는 어떤 의심도 없었다. 강준호는 아이를 품에 안고 혜린에게 손을 내밀었다. 다시 시작하자. 혜린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침내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비로소 잃어버린 시간이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울은 다시 맑게 갠 하늘을 드러냈다. 비가 멈추자 거리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강준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혜린과 민준을 보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었다. 그들의 재회는 아직 세상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비밀이 오래가기란 쉽지 않았다. 그 일이 벌어진 것은 바로 그 주 주말이었다. 한연의 매체의 기자가 압구정 거리에서 준호와 민준이 함께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카페 테라스에서 민준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준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는 모습은 마치 가족처럼 자연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의 주요 뉴스에는 대문짝만하게 제목이 걸렸다. 강준호 CEO, 미혼모와 숨겨진 아들, 충격 고백 예고. 사진과 함께 무수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강준호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했고 회사에는 전화가 빗발쳤다. 회의 중에도 핸드폰은 끊임없이 진동했다. 이사회에서는
사태를 수습하라며 강력히 압박해왔다. 준호 대표님, 공식 입장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등을 돌릴 겁니다. 비서실장은 초조한 얼굴로 말했다. 강준호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들었다. 민준이를 부정할 생각은 없어. 비서실장은 당황한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오히려 내가 직접 나서서 설명할 거야. 준호의 눈빛은 단단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아직 남아 있었다. 민준이었다. 강준호가 뉴스를 확인한 바로 그날 오후, 민준은 어린이집에서 울고 있었다. 혜린이 다급히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 민준은 작은 몸을 웅크린 채 구석에 앉아 있었다. 엄마, 친구들이 나보고 나쁜 아들이래. 민준은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 어린이들은 뉴스를 직접 보지 않았다. 하지만 어른들의 이야기를 흘려듣고 그것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퍼뜨렸다. 아빠가 없던 애야. 엄마랑 몰래 살던 거래. 그런 말들이 어린 민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이었다. 혜리는 민준을 꼭 껴안고 달랬다. 아니야, 민준아. 너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엄마도, 아빠도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민준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의 품에 파고들었다. 그날 저녁, 강준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혜린과 마주 앉았다. 이대로 둘 순 없어. 그는 단호했다.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사람들은 멋대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거야. 그리고 그 화살은 결국 민준이에게 향할 거야. 혜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준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열 거야. 혜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준호야, 그러다 너까지 다칠 수 있어. 너는 지금 모든 걸 걸고 쌓아온 사람이야. 강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회사나 명예가 아니야. 가족이야.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혜린은 입술을 깨물며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함께 알게. 다음 날, 준호는 공식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든 프레스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수십 개의 마이크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강준호는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맨 채 등장했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강준호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먼저 제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기자들의 펜이 바쁘게 움직였다.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7년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오해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그 사람과 우리 아이를 찾았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제가 감추거나 숨기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소중했기에 조심하고 싶었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다. 그럼 아이는 대표님의 친자입니까? 강준호는 주저하지 않았다. 네, 민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은 일제히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이는 세상의 조롱이나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그는 눈을 들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강준호의 기자회견 영상은 인터넷을 뒤덮었다. 찬반이 갈렸다. 책임있는 아버지라며 응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경솔하다며 비난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준호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혜린과 민준을 껴안았다. 이제 어떤 말도 두렵지 않아. 혜린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두 사람 사이에 파고들어 속삭였다. 우리 가족 맞지? 강준호는 힘주어 대답했다. 그래. 우리는 언제까지나 가족이야. 방 안에 따뜻한 공기가 퍼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서울의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다.
강준호의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상은 잠시 소란스러웠지만 곧 잦아들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며칠 후 준호는 어머니 강미숙 여사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준호에게 엄격했던 어머니는 평생 가문과 체면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사람이었다. 압구정에 있는 본가에 도착한 준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응접실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깔끔하게 다린 한복 차림, 곧은 허리, 그리고 냉정한 표정.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고 강미숙 여사는 홀로 가문의 명예를 지켜온 사람이었다. 왔니? 짧은 인사였다. 네, 어머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미숙 여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신문을 가리켰다. 신문 일면에는 여전히 준호의 기자회견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내가 뭘 했는지 알고 있니? 조용하지만 서늘한 목소리였다. 압니다. 준호는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다. 가문의 이름을 걸고 세운 회사를 내가 어지럽히고 있어. 혼자만의 감정으로 움직이다니. 내가 한 행동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보이게 만들었는지 생각은 해봤니? 어머니.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회사를 어지럽히려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제 가족을 지키려 한 겁니다. 강미숙 여사는 손에 쥔 부채를 탁탁 두드렸다. 내 가족.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인지도 확신할 수 없잖아. 준호는 순간 굳었다. 그러나 곧 냉정을 되찾았다. DNA 검사도 이미 끝났습니다. 민준이는 제 친아들입니다. 강미숙 여사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마치 무언가를 곱씹는 듯했다. 그 여자, 윤혜린. 그 아이의 어머니 말이다. 그 여자가 내 곁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지? 어머니. 준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혜리는 저를 떠났던 게 아니라 저를 위해 떠난 겁니다. 그녀는 저를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 혼자서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그녀를 지켜야 합니다. 강미숙 여사는 냉랭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감정만으로 인생을 결정하지 마라. 내가 얻은 모든 것,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준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어머니, 저는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와 혜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걸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문도?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심지어 가문도. 강미숙 여사는 쓴웃음을 지었다. 참 어리석구나.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좋다. 너는 내 길을 가라. 하지만 명심해라. 가문의 이름을 더럽히는 순간 나는 너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차가운 선언이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짧은 대답 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본가를 나섰다. 밖으로 나오자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퍼졌다. 그러나 준호의 발걸음은 단단했다. 그날 밤 그는 혜린과 민준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혜린은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를 챘다. 어머니 뵙고 왔구나. 응. 준호는 가볍게 대답했다. 많이 힘들었어? 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이제 나는 확신이 있어.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혜린은 눈을 떨구었다. 너무 미안해. 내가 가족과 이렇게 갈등하게 될 줄은 몰랐어.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혜린아, 후회하지 마. 나는 내 곁에 서기로 선택했어. 그 순간 민준이 방에서 달려나왔다. 아빠, 같이 그림 그릴래? 준호는 활짝 웃으며 민준을 안아 올렸다. 그럼. 아빠가 민준이랑 멋진 집도 그리고 자동차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그리자. 민준은 까르르 웃었다. 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낼지도 몰랐다. 가족조차 등을 돌릴지도 몰랐다. 그러나 이 작은 집 안에는 분명히 있었다. 진짜 가족, 진짜 사랑, 그리고 진짜 희망.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기자회견 이후 대중의 관심은 점차 다른 뉴스로 옮겨갔다. 강준호와 혜린, 민주는 마침내 조금은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어느 저녁, 강준호는 민준과 함께 놀이터에 갔다. 작은 손을 꼭 잡고 그네를 밀어주던 준호는 문득 주변의 시선을 느꼈다. 아이를 데리고 놀러 나온 부모들, 운동하러 나온 주민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여전히 호기심과 의구심이 섞여 있었다. 아빠, 왜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봐? 민준이 순진하게 물었다. 강준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너무 멋져서 그런 거야. 민준은 깔깔 웃으며 그네를 더 세게 흔들었다. 그러나 준호는 안다. 세상의 시선은 멋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임을. 그 시선 속에는 차가운 편견과 알 수 없는 편리가 숨어 있었다. 강준호는 결심했다. 민준이 세상의 시선에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 단단한 사랑과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혜린에게 제안을 했다. 우리 가족 사진 찍자. 혜린은 놀란 듯 준호를 바라보았다. 가족 사진. 그래.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셋이서 우리만의 앨범을 만들자. 혜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좋아. 며칠 뒤 준호는 작은 사진관을 예약했다. 유명한 곳도 화려한 곳도 아니었다. 오래된 골목길 안에 있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작은 스튜디오. 사진사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였다. 그는 셋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가족 사진은 사랑을 남기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에 혜린과 준호는 서로 눈을 마주 보았다. 촬영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어떻게 포즈를 잡아야 할지 몰라 서툴렀다. 하지만 민준이 재롱을 부리자 분위기는 금세 부드러워졌다. 민준은 아빠 품에 안기기도 하고 엄마와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기도 했다. 준호는 혜린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다. 혜린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품 안에서 편안히 기대었다. 찰칵, 플래시가 터졌다. 사진사는 몇 번이나 셔터를 눌렀다. 좋아, 좋아, 지금 아주 좋아. 촬영이 끝난 후 준호는 사진사가 인화해준 몇 장의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 따뜻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준호와 혜린이 담겨 있었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순간. 사진을 들고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다. 준호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소중히 붙이며 말했다. 이건 민준이가 아빠한테 달려온 순간. 이건 엄마랑 같이 빙글빙글 돈 순간. 민준은 까르르 웃으며 말했다. 이건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사진 찍은 날. 혜린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살짝 눈시울을 붉혔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혜린아, 울지 마. 행복해서 그래. 혜린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준호는 속으로 다짐했다. 혜린이 다시는 아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겠다고. 민준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게 하겠다고. 며칠 후 준호는 회사에 복귀했다. 기자회견 이후 투자자들과 주주들은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가 흔들리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신뢰는 더 단단해졌다. 비서실장 민호는 준호에게 다가와 말했다. 대표님, 요즘 사내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네, 직원들도 가족 같은 분위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모습 보고 감동받았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준호는 미소 지었다. 민준이 덕분이야. 그리고 어머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는 놀랐다. 어머니께서? 네, 대표님을 따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본가를 나설 때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했었다.
어머니가 다시 연락을 해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시간 잡아줘.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혜린과 민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혜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괜찮을까? 괜찮아. 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번엔 어떤 결과가 와도 우리는 이미 가족이야. 민준은 소파 위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외쳤다. 우리 가족은 뿅뿅 힘세니까. 혜린과 준호는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소리 속에는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따스함과 단단함이 스며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진짜 가족이란 세상의 인정이나 조건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끝까지 붙잡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며칠 후, 강준호는 다시 본가를 찾았다. 압구정 골목 끝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저택. 문을 들어서는 순간 준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규율과 기대, 그리고 차가운 사랑. 응접실에는 강미숙 여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회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여전히 권위가 어려 있었지만 준호는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왔구나. 짧은 인사. 준호는 고개를 숙여 답했다. 네, 어머니. 둘은 마주 앉았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시간이 흘렀다. 밖에서는 초겨울을 재촉하는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강미숙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가문, 체면, 성공. 나는 평생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살았다. 준호는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너를 보면서 생각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모았다. 내가 회사를 지키면서도 가족을 지키려 했던 모습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도 어쩌면 사랑을 너무 몰랐던 걸지도 모른다. 준호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강미숙 여사는 가늘게 미소 지었다. 아이를 지키겠다는 내 결심을 보며 깨달았다. 진짜 가문을 잇는다는 것은 단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는 것이라는 것을. 준호의 가슴속 깊은 곳이 뭉클해졌다. 그러니 혜린이라는 여자를 데려오너라. 어머니. 한 번은 직접 보고 싶다. 어떤 마음으로 너를, 그리고 민준이를 키웠는지. 그 말에 준호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순간. 어머니가 그의 선택을 이해하려 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준호는 머리를 깊이 숙였다. 그날 밤, 준호는 혜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린아, 어머니께서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혜린은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그래. 조금 긴장되겠지만 괜찮아. 너답게만 하면 돼. 혜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호야, 나 부족한 사람인데 괜찮을까? 준호는 단호히 대답했다. 너는 내 가족이야. 그리고 민준이의 엄마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혜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혜린은 단정한 차림으로 본가를 찾았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치마. 수수하지만 깔끔한 옷차림. 머리도 자연스럽게 묶었다. 강미숙 여사는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혜린은 문 앞에서 깊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윤혜린입니다. 강미숙 여사는 혜린을 천천히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만은 않았다. 앉으세요. 혜린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잠시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잘 키웠더군요. 강미숙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혼자서? 네. 힘들었을 텐데. 혜린은 조용히 웃었다. 민준이는 저에게 선물이었어요. 힘든 순간에도 아이를 보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강미숙 여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혜린의 손등 위에 보이는 작은 흉터들을 바라보았다. 삶의 흔적, 그리고 쌓아온 시간의 자국. 민준이 준호의 아이인 건 알고 있었다고?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준호 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떠났다는 거니? 네. 강미숙 여사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내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너는 진심으로 준호를, 그리고 민준이를 사랑했구나. 혜린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눈을 들었다. 네, 맞습니다. 강미숙 여사는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미소였다. 내가 바라는 건 단 하나다. 혜린은 숨을 삼켰다.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줘라. 그것이 내가 우리 가족이 되는 조건이다. 혜린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약속드립니다. 강준호는 뒤늦게 거실로 들어왔다. 혜린과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내가 책임질 차례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그날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하나의 식탁에 마주 앉았다. 대화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웃음이 섞이기 시작했다. 민주는 식탁 아래에서 다리를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고 혜린은 어색하게 웃으며 수저를 들었다. 그리고 강미숙 여사는 조용히 기도했다. 이 아이들이 부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그녀 역시 깨닫고 있었다. 피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겨울이 오기 직전 서울은 맑은 햇살로 빛나고 있었다. 거리마다 낙엽이 뒹굴고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했다. 하지만 강준호, 윤혜린, 그리고 민준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본가에서의 만남 이후 강미숙 여사는 더 이상 혜린을 거부하지 않았다.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분명히 변하고 있었다. 주말에 민준이 데리고 본가로 오너라. 갈비찜 준비할 테니. 어머니의 짧은 전화 한 통은 그들이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혜린과 민준을 거실에 불러 모았다. 우리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 혜린은 고개를 갸웃했고 민준은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이야기야, 아빠? 준호는 진지한 얼굴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혜린은 그 상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심플하지만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윤혜린.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나랑 결혼해 줄래? 혜린은 눈이 동그래졌다. 민주는 옆에서 두 손을 모으며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다. 엄마, 얼른 대답해. 혜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반지를 혜린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민주는 뛰어오르며 외쳤다. 우리 진짜 가족이다. 거실에는 웃음과 행복이 가득 퍼졌다. 결혼식은 조용히 치르기로 했다. 화려한 호텔이나 대형 예식장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 사진을 찍었던 작은 스튜디오를 빌렸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소박한 예식을 올리기로 했다. 결혼식 당일, 혜린은 심플한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작은 국화꽃 화관이 얹어 있었다. 강준호는 깔끔한 검정색 수트를 입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7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 상처, 오해, 모든 것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혜린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확신하고 있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미래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민주는 작은 턱시도를 입고 결혼식장 한가운데를 뛰어다녔다. 하객들은 그런 민준을 보며 웃었다. 주례없이 시작된 결혼식. 준호는 혜린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다. 나는 너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너를 믿고
함께 걷겠다고 약속할게. 민주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소리쳤다. 아빠, 엄마, 뽀뽀해야 해. 하객들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준호와 혜리는 얼굴을 붉히며 서로를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서로의 입술을 맞췄다. 그 순간 플래시가 터지고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들과 친구들은 작은 뒷마당에서 파티를 열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뛰어놀았다. 혜린과 준호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강미숙 여사는 조용히 와서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민준이 잘 컸구나. 민준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나 잘할게. 할머니는 어색한 듯 웃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분명히 진심이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새로 마련한 아파트로 돌아왔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민주는 자신의 새 방을 보자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다. 와, 내 방이다. 혜린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민주는 침대 위에 올라가 두 팔을 벌리며 외쳤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매일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자. 준호는 민준을 껴안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매일매일 함께 할 거야. 혜리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다. 행복이었다. 그날 밤 강준호는 혜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혜린아, 우리 늦었지만 함께 걸어가자. 천천히라도 좋아.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길을 잃으면 다시 찾고. 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준호야. 우린 이미 길을 찾았어. 바람이 창밖을 스쳤다. 겨울은 곧 다가오겠지만 이 작은 집안에는 봄보다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세 사람은 그렇게 드디어 같은 지붕 아래에서 진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알았다. 사랑은 때로 멀리 돌아오지만 결국 가장 필요한 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